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7일째입니다. 사회부 배태우 차장, 정치부 김경화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배태우 기자. 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는데 네. 검찰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11층에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해온 물품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없었고 언론을 상대로 한 별도의 티타임도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좀 요란했는데 뭔가 좀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확보한 문서도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관련 물품인데요. 우수석 가족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고급 스포츠카 마세라티의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실제 사용했는 사용자가 누군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족 회사 정광에서 압수한 자료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수석 측이 일찌감치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화 기자,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 기류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작년에 청와대에 인사로비를 했다 이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송희영 전 주필의 외유 의혹을 청와대가 기획했다 이런 기획설에 대해서는 본질을 덮으려는 근거 없는 시도라면서 펄쩍 뛰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청와대 기획설에 대해서는 펄펄 뛰면서 이 관계자가 또 추가 의혹을 제기한 모양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전혀 얼굴을 또 드러내지 않고. 네,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느냐 이게 이제 청와대에 닥친 현안인데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에는 곧장 이제 우병우 수석의 사퇴 요구가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사표 수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김 기자, 아무래도 또 시청자들이 조선일보의 분위기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들은 바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네, 송희영 전 주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표를 제출했고요.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는 앞서도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법조팀장인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조금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부글부글한 분위기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배 기자, 지금 보면 형평성 문제가 이명진 기자 같은 경우는 참고인인데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데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휴대폰,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듯이 이 표에 그 3명이 나오는데요. 우병우 수석은 하나도 지금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다 압수수색을 당했죠. 피의자니까 이거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명진 기자는 참고인인 경우에도 그 집과 휴대전화가 지금 압수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가 피의자인데 이런 휴대폰을 참고인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우병우 수석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검찰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중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사 방법에는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통신 기록은 1년치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석의 휴대전화가 반드시 있어야 그리고 통화 내용을 분석을 해야 수사가 가능한데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 화성에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해서 사명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화성시가 자체 조사를 해서 거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민정수석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현실적으로 검찰이 실제로 우병우 수석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례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 내곡동 특검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 전례가 있군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강제로 진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그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근데 아직까지 그 의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김경아 기자, 네. 오늘 그런데 국회에서 보면 야당에서 이 형평성 문제를 여러 사람이 제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알아서 기는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탈탈 털어가면서 수사를 하면서 그런데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또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친정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압수수색이 겉으로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우수석의 경우에는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아서 굉장히 편향적인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죠.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 청와대 하수인이다. 네, 굉장히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존감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아까 따로 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좀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감에 굉장히 손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이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폭로한 내용이 사실 좀 들여다보면 예.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대우조선 해양을 굉장히 잘 아는 내부자가 감찰한 내용을 통째로 제공을 했거나 예. 아니면 대우조선 검찰 수사에서 나온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위도 정무위도 아닌 법사위 출신이고 검사 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기업으로부터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검찰에서 자료를 제공받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제공받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제보를 받은 것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태 의원이 자료를 제공받는 소스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아니면 혹시 이 루트에 좀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좀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태 의원이 속한 새누리당도 지금 네. 입장이 조금 묘하다 그럴까요? 김진태 네. 의원이 오늘 의총회까지 나서서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당장 김무성 전 대표가 나서서 당장 우병우 수석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의총장 분위기도 이제 친박 의원들이랑 비박 의원들이 좀 분위기가 굉장히 갈렸는데요. 네.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박수를 치기도 했고 발언을 마치니 뭐 파이팅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비박 의원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등이 나서서 우병우 수석의 이제 사퇴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김진태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네.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있군요. 배 기자, 마지막으로 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의심을 하고 또 마음속에 또 짚이는 데도 사실이 있는데 네. 그 출처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겠다. 지금 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 제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익 제보자라. 네, 공익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절대 출처는 밝히지 않겠다. 자신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자세고요. 그러면서 청와대, 그다음에 검찰, 경찰, 국정원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인 운운하면서 허위 사실을 우표하면 네.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이러면 김 의원이 절대 이렇게 출처를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의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또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